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정재원이 은메달, 이승훈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승훈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6개째를 수확하며 한국 동계스포츠 사상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올라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을 방문해 호남의 일부가 아니라 전북만의 미래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남권 유세 이틀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와 김해를 방문하고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단독으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초 국민의힘 추경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조 원 찔끔 쓰는 선심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천구 서서울 호수공원에 호수 빙판 위를 걷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봄이 다가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른 호수나 강에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종업원이 숨졌습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로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 산불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2,211명으로 이틀째 10만 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출입자 명부용 QR코드와 안심콜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단독으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기습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초 국민의힘 추경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조 원 찔끔 쓰는 선심성 예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입니다. 새벽 2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으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4분 만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예결위원장실 항의 방문을 벌였지만 예결위원들 와서 위원장님 보자고 하는데 그럼 뭘 잠굽니까? 문을 왜 잠궈요? 빨리 열어! 위원장 만남 불발해 국회법 50조에 따라 단독 의결을 진행했고, 모레 본회의에서 16조 원 플러스 알파의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소식에 유세 현장의 양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추가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추경 조건은 사람 죽기만 기다리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조 원 찔끔 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이 위원장에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일 오후 추경 관련 예결위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행 2일차에 전북 유세에 나섰습니다. 호남의 일부가 아니라 전북만의 미래를 열겠다며 전남 광주에 비해 소외됐던 전북 민심에 호소한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도 방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북 유세 첫 일정을 익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채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한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금융을 소개했고, 전북에도 좋은 인재가 얼마든지 많다며 국민 통합 정부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북 최대 도시인 전주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전주에서 지역 경제를 살려 전북말의 미래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합니다. 전북 서만동 특별자치도 부흥하는 전북 경제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격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술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는 국가에 재앙을 미칩니다. 1박 2일의 호남 유세를 마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로 향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대선 실패의 역사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그랬지요? 경기도지사는 대권 가도의 무덤이라고. 경기도지사는 대권 가도의 무덤이 아니라 대권 가도의 꽃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남 유세 내내 벗지 않던 마스크도 벗은 이 후보는 경기도가 이재명의 본거지라며 안방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 유세를 진행하는 이 후보는 이후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모레 열리는 첫 번째 중앙선관위 TV토론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TK 행보에서 집토끼 결집을 일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울산과 김해, 거제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1박 2일 영남권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며 비난 수위 높였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을 비즈니스 카르텔로 칭하며 영남권 유세 이틀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철지는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공동체, 비즈니스 카르텔, 이 사람들 때문에 양식 있는 정치인은 길을 못 핍니다. 김해 방문은 지난해 11월 봉하마을 방문 이후 두 번째인데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없는 패배를 택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없는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동남권 광역 철도 사업 추진 등 교통망 확충 공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김해를 육성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거제로 이동해선 해양 관광 산업 육성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불의와 맞설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큰 정치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거제의 아들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시죠? 윤 후보는 내일 별다른 일정 없이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유세버스 사망사고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나흘 만에 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경인 지역을 찾아 부패한 양당 정치를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의료봉사로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 유세버스 사망사고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지 나흘 만입니다. 코로나 확진 뒤 퇴원한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일정에 동행해 1시간 동안 코로나 검체 채취를 도왔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둘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의정부 구리, 인천 등 경인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거대
정당들 그 많은 의석 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부패한 양당 정치를 끝내는 그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십사. 심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도 전통시장 방문 등에 함께하며 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의 대선 전국 이슈 여러 가지 알아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로 이제 대선 18일 남은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최근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시죠. 네. 한국갤럽의 최근 한 달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향 추세를 보이는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이 안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단일화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늦습니다. 과거 대선 할 때 그때 단일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역대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1997년 김대중 김종필 연합은 대선 46일을 앞두고 탄생했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24일 전에, 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26일 전인 안철수 후보 사퇴로 단일화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D-18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나 지지율 추이로 보나 시간은 안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두 후보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안 후보는 오늘 유세 재개 이후 단일화나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당 당원 발의식에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며 자진 사퇴론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동지와 함께 꿈꾸었던 더 좋은 정권 교체,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태규 총괄 선대위원장도 여전히 윤 후보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일화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러 가지 단일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여론조사는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와 달리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큰 데다 설사 여론조사 방식을 한다 하더라도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커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또다시 허비할 거란 겁니다. 네. 자, 그럼 단일화를 한단 말이죠. 어떤 방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단일화 이후 안 후보가 윤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윤 후보가 대권을 잡고 나면 안 후보가 총리를 맡는 이른바 DJP 연합 모델의 단일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당대표 안철수 카드 등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모두 탑다운 방식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법정 토론회가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 전인 내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담판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일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세 도중에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를 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가 화제가 된 것에 대응한 것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전북 유세 도중 발차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성남FC 구단주 시절 전북에게 많이 졌다면서 그때 한을 담아 코로나를 물리치는 슈팅을 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고 쳐불겠습니다. 얘가. 꼬린.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꼬린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저 퍼포먼스에 당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던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퍼포먼스를 코로나를 퇴치하는 부스터 슛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부스터 슛.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를 따라할 줄 몰랐다며 두 후보의 단일화가 예상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허경영 후보도 자신의 발차기를 표절했다고 비꼬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허경영 후보의 발차기입니다. 네. 자, 어퍼컷의 발차기에 자, 여러 가지 퍼포먼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네,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주택 차명 보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윤 의원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 이 후보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줄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형수 욕설 사건을 겨냥하며 여성의 신체를 칼로 훼손하면 어떻겠냐는 욕설을 한 분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나서는 것이 어떻게 해석 가능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톡톡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2,211명을 기록했는데요. 3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408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는 7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인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인 백화점과 마트에 입장할 때 필수였던 QR코드와 안심콜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정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체크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시민들이 그대로 입장합니다. QR코드를 찍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던 기존 상황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기 위한 QR코드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입장할 때는 이런 QR코드나 안심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휴대전화부터 꺼내드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선 모임 인원과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QR 체크인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은 6명 그대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딱 1시간 늘어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시간 연장했다고 뭐 큰 변화는 절대 없고요. 시간 안내하는 간판도 지금 4번째 바꿨어요. 손님들도 맨날 물어보고 저도 헷갈리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참. 시민들도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제한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번 조치는 오히려 확산세도 잡지 못하고 자영업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회정책부의 이기정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이제 일부 완화가 된 겁니다. 리포트 앞서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불만도 크고요. 또 방역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비판은 지금은 방역이 더 중요한 고비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얻는 득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점을 향해서 올라갈 때 락다운이나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점을 찍고 내려가니까 뭐 해제한다 그런. 정부 예측으로도 다음 달 초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에 달할 수 있고 위중증 환자 수는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병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황이 괜찮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성급한 신호를 줘서 정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재택 치료자가 지금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네,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 환자 수는 40만 1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재택 치료 환자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거의 확진 문자 오고 한 2시간 내외로 바로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랑 같은 날 치료받은 친구는 아직도 보건소에서 연락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네.
그럼 보면 일부 재택치료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네, 재택치료 대상자는 일반 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됩니다. 60살 이상, 50대 기저질환 환자, 면역 저하자 등은 하루 2차례 전화를 받는 등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네. 확진자의 76.5%로 추산되는 일반 관리군은 기본적으로 셀프 관리가 원칙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여력이 위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집중관리군을 관리하는 데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76.5%가 셀프 관리 대상자다. 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예. 그래도 젊은 층은 뭐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약하고 치명률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젊은 사람은 안 아프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되게 심한 몸살 감기처럼 오고요. 특히 목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또 오늘 서울에서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검안에는 이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을 조기에 알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확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호수공원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이 가까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빙판이 약해지는 만큼 호수나 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흰색 잠수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호수 안에서 라이트를 켠 채 긴급 수색에 나섭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다급히 실종자를 찾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한 중학생이 서울 서서울 호수공원의 호수빙판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 2m 깊이의 물에 빠졌습니다. 호수고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밤이 깜깜하니까 여자 둘, 남자 셋이었다는데 15살이.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중학생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남아있는 곳조차 녹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두운 새벽에 A군은 함께 있던 친구들과 호수 위를 걷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엔 얼음이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언 강이나 호수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강원 강릉의 한 연못에서는 썰매를 타던 4명의 가족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이런 환절기에는 연못이나 하천 등의 얼음들이 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서 얼음 사고와 관련해 출동한 건수는 370여 건이나 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종업원이 숨지고 옆에서 말리던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로 운송 차량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경찰차가 지나가더니 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져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45살 이모 씨가 편의점에 찾아와 종업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20대 종업원이 숨졌고 옆에서 말리던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망갔고 옆에 말리는 사람은 숨 못 꺼졌고. 범행 이 씨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체포됐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체포했을 당시 술 냄새 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범행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32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1톤 화로 운송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가 전소하면서
고속도로 옆 경사면으로 불이 올만부터 산불까지 났다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미리 이상을 느낀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이 말이 마치 들어맞기라도 하듯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씨가 건조하고 또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 만큼 산불 위험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산기슭을 타고 올라갑니다. 진화대원들의 사투 속에서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영덕 산불은 축구장 56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며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보다 5배 가까이 더 큰 피해를 낸 산불이 2년 전인 2020년 4월 경북 안동에서 났습니다. 이 두 산불 모두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은 20건 정도 되는데 그중 14건이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짝수해다 보니 산림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최근 바짝 마른 날씨까지 겹쳐 산불 위험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산불 144건이 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농촌에서 농사 준비를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또 그 농산 폐기물 소각 등이 늘어나면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산불 위기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산림당국은 최근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며 징크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산 주변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폭풍으로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초대형 사고가 났고요. 브라질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14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폭우가 지난 10월부터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차선까지 보이지 않게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에 차량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화물차는 뒤틀렸고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은 난감해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미국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 강풍이 불며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주 페트로폴리스시에서는 폭우로 14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2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I lost 3 nephews. 2 bodies were found and 1 is still missing because the morgue is packed. It is very painful.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헬기로 직접 참혹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페트로폴리스시에 대해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Minorar o sofrimento das pessoas e bem como o que poderíamos fazer de concreto a partir daquele momento. 브라질은 지난해 10월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가면서 지구촌의 시선은 다시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6일 러시아의 침공선은 일단 지나갔지만 전운이 또 감돌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핵 전략 훈련을 직접 지휘하는 등 충돌 위기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신했습니다. 시기는 조만간으로 증거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ment, I'm convinced he's made the decision.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You are convinced that President Putin is going to invade Ukraine. Is that what you just said a few moments ago? Yes, I did. Yes. 독일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거짓 도발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24, 48 hours is part of a scenario that is already in play of creating false provocations, of then having to respond.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동맹을 과시하며 다시 한번 침공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Должен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эти учения имеют сугубо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никому не угрожают. 하지만 19일에는 핵전력 3두마차를 총동원한 전략훈련도 예정돼 있어 미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상황실에서 훈련을 직접 참관할 것이라며 정례훈련으로 다른 나라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오는 23일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장관 회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 확신한다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의 확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수출 물량이 적은 영세 기업들은 컨테이너 하나를 여러 업체들과 사용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공동 컨테이너로 수출한 건수가 최대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격도 급등해서 영세 기업들이 이중고에 빠졌다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상품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미국에 도착했어야 하는 물량입니다. 하지만 배가 없어 하염없이 대기 중입니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 분량, 가격으로는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배에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약이 워낙 밀려 있는 탓입니다. 한 컨테이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부킹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지금도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가 부족한 해운대란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확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큰 규모의 기업은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지 않아도 물량을 실어 보내곤 했는데 배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화물을 쪼개 영세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까지 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수출 데이터를 보면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던 컨테이너 공동 적재 물량이 최근 3배에서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의 경우 반드시 다른 수출 기업들의 소량 화물과 합작하여 한 컨테이너로 만들어 선적에 나서는 상황. 화물량이 적은 영세 기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궁여지책으로 출장길에 직접 물건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냥 핸드캐리 해가지고 그 바이어한테 저희는 이제 워낙 좀 단가가 있는 거라서 박스 하나에도 거의 뭐 200만 원씩으로 이러니까. 해운 물류 비용도 코로나19 이전보다 7배 가까이 올라 영세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새로운 팬데믹은 코로나와는 다른 병원체에서 기원할 것 같다며 코로나19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중증도가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하늘 표정이 잔뜩 흐렸습니다. 현재 중부와 충청에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국지적으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호남 서쪽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적설량 살펴보면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충남과 전남에는 최고 5cm,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데 그치겠습니다. 눈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요.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하겠습니다. 곳곳에 수일째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곤두박질하겠고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영하권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 표정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전범수 기자가 취재한 서울의 보름달이에요. 예, 그럼 15일 대보름날 밤달이군요. 네. 어우, 멋집니다. 저 그죠? 어디서 바라본 거예요?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인데요. 이 보름달 다시 감상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못다한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